어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하고 어쩌면 좀 무서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바로 2025년부터 우리가 평생 해왔던 방식대로 은행에서 내 돈, 현금을 찾으면요, 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내 돈 내가 찾는데 무슨 세금이냐? 하시면서 고개를 갸우뚱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이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도 있고 정말 눈 뜨고 코 내이는 것처럼 억울한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요, 얼마 전에 67대신 한 어르신께서 저를 찾아와서 하소연하신 실제 이야기입니다. 평생 직장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받은 퇴직금 5천만 원. 이걸 자녀 결혼 자금에 좀 보태주려고 은행 가서 찾으셨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집으로 날아온 건요, 다름 아닌 세무조사 통지서였습니다. 그 어르신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내 퇴직금 찾은 게 죄가 되는 세상입니까? 하고 물으시는데 정말 제 마음이 다 아프더라고요. 이 이야기가요, 결코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순서대로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먼저 우리가 믿었던 현금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내 통장이 왜 갑자기 감시를 받게 됐는지 그 이유부터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고요. 이어서 어떤 행동들이 세금 폭탄을 불러오는지 그 위험한 행동 7가지와 이걸 피하는 현명한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또 상속이나 부동산 거래처럼 큰 돈이 오갈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아차, 나는 이미 실수를 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해결 방법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끝까지 저랑 함께 하시면 절대 억울한 세금 내실 일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요즘 우리 주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가슴 아픈 사연들을 조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63살 박 선생님, 곧 결혼할 손주에게 축의금으로 3천만 원, 두툼하게 현금으로 직접 손에 쥐어주고 싶다는 그 따뜻한 마음 하나로 은행에서 돈을 찾으셨어요. 그런데 국세청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이 돈 어디서 났냐? 출처를 밝혀라. 오래전에 장사하면서 푼돈 모아뒀던 돈이라 증명할 방법이 막막했고 결국 눈물을 머금고 수백만 원의 세금을 내셔야 했습니다. 또 다른 분, 71살 최 선생님은요, 매달 병원비로 쓰시려고 500만 원씩 몇 번에 걸쳐서 돈을 찾으셨어요. 그런데 이 평범한 인출 기록이 의심스러운 거래로 찍혀서 세무 공무원들이 집까지 찾아왔답니다. 몸이 아파 병마와 싸우는 것도 서러운데 나라에서 마치 죄인 취급을 하니 밤에 잠이 오셨겠습니까?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받은 보험금을 찾았던 69살 이 선생님은 또 어땠을까요? 은행 직원이 괜찮다고 해서 현금으로 찾아 집에 뒀다가 자금 세탁 혐의까지 받으셨습니다. 이게 전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들의 믿기 힘든 현실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금 세탁 방지법이라는 법이 아주 무섭게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법은요, 마약 팔고 사기치고 나쁜 짓 해서 번 더러운 돈, 즉 검은 돈의 흐름을 막으려고 만든 아주 좋은 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만든 보이지 않는 디지털 감시망이 마치 너무 촘촘한 그물처럼 이제는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의 아주 일상적인 금융 거래까지 샅샅이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그 결과 평생 현금 사용에 익숙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의도치 않게 가장 큰 피해를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감시망의 중심에는요, 금융정보분석원, 영어로는 FIU라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어르신들 이해하시기 쉽게 금융경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전국의 모든 은행은 이 금융경찰의 지시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 창고에서 돈을 찾을 때 우리 앞에는 친절한 은행 직원이 웃고 있지만 그분 뒤에는 이 금융경찰의 보이지 않는 눈이 함께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거래가 자동으로 금융경찰에게 보고가 될까요?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기준 금액, 바로 1,000만 원입니다. 하루 동안 한 은행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 이상을 입금하거나 또는 출금하는 그 순간 그 거래 내역은 내 생각, 내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100%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됩니다.
이건 은행 직원이랑 아무리 친해도 봐주고 말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거라 그냥 컴퓨터가 자동으로 보고를 해버리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아하, 그럼 1,000만 원 안 되게 한 990만 원씩 며칠에 걸쳐서 나눠서 찾으면 되겠네?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어르신, 그게 바로 더 위험한 함정입니다. 더 큰일 나는 지름길이에요. 이제 은행 시스템은요, 예전처럼 사람 눈에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AI라는 똑똑한 컴퓨터가 24시간 내내 우리의 모든 거래 패턴을 샅샅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기준인 1,000만 원을 피하려고 일부러 돈을 쪼개서 거래하는 행동, 이걸 금융용어로 분산거래 또는 쪼개기 거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이 쪼개기 수법이 바로 나쁜 돈 세탁하는 범죄자들이 쓰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컴퓨터는요, 며칠에 걸쳐서 비슷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빠져나가는 걸 발견하면 이 사람 일부러 법을 피하려고 머리를 쓰네? 라고 판단하고 즉시 위험 신호, 빨간불을 켜버립니다. 우리의 순수한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행동 패턴만 보고 잠재적인 범죄 의심자로 분류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이렇게 금융경찰에게 보고된 거래 기록은 최종적으로 어디로 갈까요? 네, 바로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넘겨받아서 우리의 소득, 재산, 신용카드 사용 내역 같은 모든 정보와 비교 분석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만약 소득에 비해서 너무 큰 현금이 오갔다고 판단되면 바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이 돈 어디서 났습니까?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여기서 가장 무섭고 억울한 점은요, 내가 탈세하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나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10년, 20년 전에 쌈짓돈 아껴가며 정당하게 번 돈의 출처를 지금 와서 무슨 서류를 증명하겠습니까? 결국 증명을 못하면 꼼짝없이 세금을 내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주세요. 우리가 과거에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던 이 사소한 금융 습관들이 이제는 어떻게 세무조사를 불러오는 세금 폭탄의 도화선이 되는지 그 대표적인 7가지 행동을 제가 하나씩 낱낱이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내가 하는 행동이 있는지 잘 들어보시고 오늘부터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자, 이 7가지 행동들 한번 쭉 보세요. 얼핏 보면 그리 특별할 것도 없는 평범한 행동들 같죠. 하지만 이제는 이 행동 하나하나가 국세청의 감시망에 딱 걸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 됐습니다. 목돈을 한 번에 찾는 것도, 반대로 꾀를 내서 쪼개서 찾는 것도, 심지어 안전할 거라고 믿고 아들, 딸 통장을 빌리는 것까지 전부 다 해당됩니다. 왜 이 평범했던 습관들이 이제는 이렇게 위험해졌는지 그 이유를 제가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특히 저 3번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나눠서 찾는 행위, 이건 정말 절대 금물입니다. 배우자나 자녀 명의를 불리는 걸 차명거래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게 걸려도 그냥 세금만 좀 더 내면 끝이었어요. 하지만 법이 정말 무섭게 바뀌었습니다.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과거에는 그냥 세금 추징으로 끝났지만 현재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운이 나쁘면 감옥까지 갈 수 있는 중범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 돈 조금 지키려다가 사랑하는 온 가족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조금 무섭고 답답한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들으시면서 가슴이 철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다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이 세금 폭탄을 피하는 현명한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제부턴 겁먹지 마시고 저와 함께 자신감을 가지고 똑똑하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첫째, 돈을 찾으러 가시기 전에 반드시 증빙 서류를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집 수리비가 필요하면 인테리어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자녀 결혼 자금이라면 청첩장을, 병원비라면 진단서를 미리 챙겨두시는 겁니다. 둘째, 은행 창고에서 직원이 이 돈 어디에 쓰세요 하고 물으면 절대 숨기지 말고 떳떳하게 설명하세요. 준비한 서류를 딱 보여주면서 이런 좋은 일에 필요해서 찾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별표 5개짜리입니다.
현금 거래를 최대한 줄이시고 안전한 계좌이체를 활용하세요. 이게 나를 지키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거래는 기록이 남는 계좌이체가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넷째, 현금이 꼭 필요하시다면 의심받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분산해서 찾으세요. 일부러 990만 원씩 쪼개는 게 아니라 이번 달엔 생활비로 200만 원, 다음 달엔 경조사비로 150만 원처럼 용도를 달리해서 필요할 때마다 소액씩 참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거래 영수증, 계약서 같은 서류들은요, 스마트폰으로 꼭 사진을 찍어 두시고 그 원본은 최소 5년 이상 안전하게 꼭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게 훗날 나를 구해줄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상속을 받거나 부동산을 파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아주 큰 돈이 오고 가는 특별한 상황에 대한 대처법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일반적인 현금 거래보다 10배, 아니 20배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이 아예 쌍심지를 켜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특히나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자금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상속받은 재산, 보험금, 집 팔고 받은 돈, 자녀에게 주는 돈, 해외에서 들어온 돈, 이런 돈들은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나 보험금은요,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현금으로 인출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통장에 그대로 두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집을 팔고 받은 돈은요, 단 한 푼이라도 현금으로 받지 마시고 100% 계좌이체로 거래 기록을 똑똑히 남기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돈을 주실 때는요, 증여세법에 맞게 정식으로 신고를 하시거나 만약 빌려주는 거라면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을 받은 차용증을 쓰고 매달 이자까지 주고받은 기록을 남겨야 나중에 탈이 없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들은 절대로 혼자서 에이 괜찮겠지 하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아니란 생각이 나중에 몇 천만 원, 몇 억 원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반드시 세무사 같은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십시오. 그 상담료 몇십만 원이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건 비용이 아닙니다. 내 전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값싼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이고, 나는 이미 큰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장롱 깊숙이 보관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하시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대처하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미 실수를 하셨다면 이 5단계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절대로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어설프게 숨기려다가는 단순 실수가 의도적인 범죄가 돼서 일이 더 커집니다. 둘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돈을 어디에 썼는지에 대한 영수증이나 계약서 같은 증빙 자료를 최대한 악착같이 모으세요. 셋째,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먼저 자진 신고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산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서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을 좋은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자진 신고의 효과가 얼마나 크냐면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국세청에 딱 걸렸을 때 내야 하는 벌금, 즉 가산세가 무려 40%에 달합니다. 1억이면 4천만 원을 벌금으로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고 자진 신고를 하면요. 가산세가 10%로 확 줄어듭니다. 무려 4배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그 잠깐의 용기가 여러분의 돈 수천만 원을 아껴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변화에 잘 대처하려면요.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죽음은 디지털과 친해지셔야 합니다.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주말에 자녀나 손주들 붙잡고 얘야, 할머니, 할아버지 스마트폰에 은행 앱 쓰는 법 좀 알려다오 하고 꼭 한번 부탁해 보세요. 한 번만 제대로 배워두시면 은행까지 힘들게 걸어가는 번거로움도 줄고 모든 거래 기록이 착착 남아서 내 돈을 지키는데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분들도 분명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모든 중요한 서류는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마지막으로 국세청이나 검찰을 사칭해서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전화,
이거는 100% 사기니까 무조건 의심하고 바로 끊으신 뒤에 자녀에게 꼭 확인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희망을 잃지 마시라고 성공 사례 몇 가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의 보험금을 받고 막막해 하셨던 74살 어르신은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세금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해결하셨고요. 퇴직금을 현금으로 찾았다가 위기에 처했던 68살 어르신은 아들, 딸과 함께 증빙 자료를 꼼꼼하게 모아서 내야 할 세금을 정말 크게 줄이셨습니다. 손자 병원비를 위해 돈을 찾았던 71살 어르신 역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덕분에 아무 문제 없이 위기를 넘기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모른다고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배우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슬기롭게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 여러분도 충분히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다른 건 다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것 5가지만은 꼭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첫째, 이제 현금을 쓰는 법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둘째, 큰돈을 현금으로 찾으면 나도 모르게 국가에 보고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셋째, 꾀를 내서 돈을 쪼개거나 가족 이름을 빌리는 건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넷째, 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무기는 투명한 계좌이체와 모든 것을 증명해 줄 서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이라도 불안하고 애매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전문가를 찾으십시오. 이제 어르신의 소중한 돈은 안전하십니까? 오늘 이 내용을 아셨으니 이제는 안전하게 지켜내실 수 있을 겁니다. 부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꼭 실천하셔서 평생 피땀 흘려 모은 그 소중한 재산을 억울하게 잃는 일이 없으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무엇보다 이 내용이 꼭 필요한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분들께 이 정보를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전 재산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에도 이렇게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